수목의 외과 수술을 시행하여 병든 부위를 제거하고 수세를 회복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수목의 활력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개 장비와 국내 장비 하나씩을 알려주세요. 알렉스 샤이고 박사가 제시한 코디트 이론에서 부우균의 침입을 막는 4가지 방어벽 중 가장 강력한 방어벽은 몇 번 방어벽인가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요, 조용히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은 마치 외과 의사처럼 나무의 생명을 구하는 이 숨겨진 나무 외과 수술의 정말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커다란 상처 입은 나무 보면서 아이고, 저 나무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요, 사실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지켜내거든요. 그 진짜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어떨 게 나무한테 이 외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그 응급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나무도 정말 우리 사람처럼 상처를 입고 아파해요. 그리고 그 상처가요,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의 상처가 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거센 비바람이나 벼락 같은 자연의 힘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좀 안타깝지만 공사라던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 때문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이 그 틈으로 파고들어서 나무 속을 아주 서서히 파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이렇게 상처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와, 근데 놀랍게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무한테는 우리한테는 없는 아주 특별한 방어 시스템이 딱 내장되어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나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나무 생리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무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봉쇄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처럼 새살이 솔솔 돋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아예 딱 막아버린다는 거죠. 자, 이 놀라운 방어 과정이 바로 이 그림에 다 담겨 있는데요. 나무는 상처가 나면 진짜 무슨 성벽을 쌓는 것처럼 4개의 방어벽을 세워요. 첫 번째 벽은 물관을 딱 막아서 부패가 위아래로 퍼지는 걸 막고요. 2번째 벽은 나이테를 따라서 세포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안쪽으로 썩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벽, 이건 방사 조직을 이용해서 양옆으로 퍼지는 걸 막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3개의 벽이 다 뚫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를 대비한 최후의 방어선, 바로 4번째 벽이 있습니다. 이건 아예 완전히 새로운 세포층을 만들어서 상처 부위를 영원히 격리시켜버리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벽이에요. 나무는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몸 안에다가 거대한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체계적인 4단계 방어 시스템, 이걸 바로 코딧, 영어로는 CODIT, 우리말로는 나무의 부후구획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무 외과 수술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 코딧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나무가 이 엄청난 방어벽을 더 튼튼하게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나무 의사는 어떤 정교한 기술로 나무를 수술하는지 그 수술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게요. 수술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패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썩은 조직을 외과용 도구로 아주 정밀하게 싹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균이나 벌레들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합니다. 3번째는요, 속이 텅 비면 나무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레탄 폼 같은 걸로 내부를 채워서 구조적으로 딱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공나무 껍질 같은 걸로 표면을 싹 덮어서 2차 감염을 완벽하게 막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나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썩어버린 조직을 다시 살릴 수는 없거든요. 이 수술의 진짜 목표는요, 나무가 더 이상 썩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무 스스로가 그 방어벽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는 게 바로 실제 수술 계획서의 일부예요. 왼쪽을 보면 부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걸 진단하고요. 오른쪽에는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속을 채울 건지, 어떻게 해야 나무가 튼튼하게 버틸 수 있을지 계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하는 작업이 아니라 나무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굉장히 정밀하고 과학적인 과정인 거예요. 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무도 수술 후에 회복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큰 수술을 마친 환자처럼 나무한테도 집중적인 회복 관리가 필요해요. 뿌리가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흙도 좋게 만들어주고요. 사람이 링거를 맞듯이 나무한테 영양제를 직접 주사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나무가 완전히 기운을 차릴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되는 거죠. 나무가 회복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나무가 한창 자라는 이른 봄에 수술을 하고 그 후에도 최소 1년에 2번씩은 활력도 검사를 해요. 그리고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아주 긴 여정인 셈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나무 한 그루를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 이 숫자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100년. 이렇게 제대로 관리받은 나무 한 그루는요,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곁까지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결국 나무 한 그루를 살린다는 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수많은 계절과 이야기를 간직한 우리 동네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새나 곤충들이 깃들어서 사는 작은 우주를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시원한 그늘과 맑은 공기를 물려주는 소중한 일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동네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나무에 있는 무심코 지나쳤던 상처 자국이 이제는 좀 더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 상처는요, 어쩌면 그 나무가 수십 년 동안 버텨온 치열한 삶의 증거이면서 또 스스로를 지켜낸 아주 위대한 투쟁의 훈장일지도 모릅니다.